자, C샵이라는 게 어떤 언어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C샵을 이전에 한 번이라도 다뤄보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오히려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NET 6부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 이 메인의 안에 있는 본문 부분만 포함을 시킬 수 있게 간소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 시스템이라는 이 유식문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네임스페이스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 여기서는 콘솔 앱 1이죠.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 내의 메인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시켰다면 이제 여기 .NET 6부터는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본문 안에 있는 메인 부분의 내용만 넣어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주석은 잠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콘솔이 관련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딱 이 두 문장이 출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면 따로 디버그가 되지 않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버튼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F5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Hello World라는 것이 바로 이 여기 있는 괄호 안의 문자열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Hello World가 아니라 Hello RGO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변경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콘솔을 통해서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console.writeLine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똑같이 console이라고 입력을 하고 write라고 입력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write line 말고 그냥 write라는 것도 있죠. 얘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RGO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이런 거를 할 때는 항상 실행을 꼭 시켜주셔서 확인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잘 봤더니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를 더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RGO 그리고 헬로를 다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있는 이 write line이라는 것은 이 부분 뒤에 자동으로 개행이 이루어져서 밑부분에 문자열이 출력이 됐던 반면에 자, 여기서는 따로 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는 바로 개행이 포함이 되었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고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행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줬어요. 바로 우리가 escape sequence라고 해서 개행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넣고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헬로를 같이 넣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는 개행, 줄바꿈을 하라 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바꿈이 이루어져서 밑에 헬로가 다음 줄에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개행은 여기에 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 개행이 들어가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주의사항만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구문을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 콘솔이라던가 라이트 라인 이 부분의 첫 글자는 꼭 대문자를 사용해서 써주셔야 돼요. 이 대소문자를 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큰 따옴표를 꼭 넣어 주셔서 출력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혹가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초반에 헷갈려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처럼 빨간 색깔 줄이 뜨면서 문자 리터럴에 문자가 너무 많다라고 경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따옴표는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이 부분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콘솔이라는 거에 점을 눌러보게 되면 아래에 이 콘솔이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뜨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write 또는 write line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쉼표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런 hello RGO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방금 전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한 번에 넣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여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hello라는 문자열과 RGO라는 문자열을 이어서 같이 출력을 할 때는 두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고 각각의 사이에 더하기라는 기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hello 띄우고 RGO라는 문자열이 결합이 되어서 출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직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여러 내용이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리터럴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문자 리터럴에 문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 리터럴이라는 것은 변경되지 않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터럴 상수다, 리터럴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hello라는 것과 RGO라는 이 문자열은 바로 리터럴 값으로 변경되지 않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RGO를 출력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대문자로 출력을 해야 한다라고 할게요.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바꾸려고 봤더니 5개나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또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변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별 변수는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으로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str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떤 문자열 값을 지니는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고 그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name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name이라는 것을 이 안에다가 rgo라는 거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name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그냥 붙여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아까처럼 똑같이 복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만들어 뒀던 변수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변수냐면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있던 그 리터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두 줄을 출력하고 나서 내가 이 name의 값을 이렇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그냥 다 바꾸도록 할게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행을 시켰을 때 처음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전체가 다 대문자로 출력이 되지만 이 이후로는 네 번째 줄 이후로는 변경된 값인 소문자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변수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출력을 할 때 이런 더하기 기호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이제 문자열 보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냥 write line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달러 표시와 그리고 이 큰 따옴표를 같이 작성해서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리터럴 문자 데이터와 그리고 원하는 변수를 넣어주는데 그 변수의 양옆으로 중괄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설명으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터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원하는 변수를 넣어줄 건데 자, 이렇게 name이라고 그냥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문자열 name이라는 이 리터럴 값 name 자체가 출력이 되게 되거든요. 얘가 변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변수의 값 양옆으로 중괄호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우리가 넣었던 변수의 값이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중괄호는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write line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기존의 문자열을 출력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큰 따옴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hello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 중괄호 안에다가 숫자로 0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끝에 이 부분에 컴마를 넣고 이 0이라는 이 중괄호에 들어갈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얘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0이라는 것은요, 뒤에 있는 값 중에 제일 첫 번째 올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변수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변수는 그냥 name2라고 바꿔줄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소문자로 rgo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hello 그리고 컴마 제로 그리고 hi라고 해서 한 번 더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name2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name이라는 것과
것과 name2라는 변수가 0과 1번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i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name2라는 변수의 이름 자체를 지정을 해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